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꼭지에 집 사고 10년 물릴까봐 걱정이라면 10년 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 영끌에서 집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보통 거래량이 줄면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한다고 보는데요. 정부 규제가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조정이나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추석 지나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손에 닿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영끌을 해도 불가능한 가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간신히 집을 샀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상승기 후반에 기억해야 할 3가지 경험칙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길게 보면서 다음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마라. 제 지인 중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의 꼭지였던 2007년에 수도권 외곽의 대형 아파트를 엄청난 고분양가에 분양받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수도권 집값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손해를 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팔 수도 없었죠. A는 매도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2010년 판교 신도시 입주장이 시작됐습니다.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판교의 34평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2억까지 내려갔습니다. A는 판교의 아파트를 너무나 잡고 싶었지만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속수무책이었죠. 그렇게 판교를 놓치고 2년 뒤에는 광교 신도시 입주장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광교에 대한 시장의 평가나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가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사하고 싶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말부터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훈풍은 A가 사는 수도권 외곽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신축이었던 A의 아파트는 8년차 구축이 되어버렸고 과거와 달리 대형 아파트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A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를 포기하고 그냥 눌러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에게는 과거 판교와 광교 입주장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가까운 1급 신도시는 입주장이 끝나면 결국 오른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A는 살고 있는 집에서 담보대출을 풀로 받고 당시 입주장을 치르고 있던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프리미엄을 억대로 지불해야 했지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과감하게 저지른 것이죠. 과거의 A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이사갈 집부터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판교와 광교 아파트를 놓쳤고 그 후 그 아파트들이 몇 억이 오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A는 설사 살고 있는 집이 끝내 안 팔리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빚은 악마가 아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번에는 B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B는 대출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B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은행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이었는데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늘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대출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좋은 집을 사지 못하고 외곽의 집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A는 담보대출을 3년 안에 다 갚았고
은행 계좌의 잔고는 늘어갔지만 갈아타려고 생각했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자 B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 돈에 맞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원하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갚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대출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B는 결국 5억의 대출을 받고 서울 강남권에서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은퇴 전까지 5억의 담보대출을 다 갚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B는 빚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어지면 전세나 월세를 놓고 버티면 된다고요. 은퇴 후에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을 모아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보다 강남의 집이 더 든든한 은퇴 자산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B가 이렇게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여유 자금이 다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축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큰 수업료를 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싸게 사도 입지가 좋으면 언젠가는 만회한다. C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직장인인데요. 지난 상승장에서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계속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집값은 상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C의 아파트가 있는 곳에 연예인이 한두 명씩 빌딩을 구입하면서 매스컴을 타더니 나중에는 서울에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학군 같은 것은 없지만 워낙 교통이 좋았고 개발 호재도 많았거든요. 그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는데요. C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하나 둘씩 들어서고 서울에서도 힙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C는 2019년에 같은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12년 전에 샀던 소형 아파트로는 큰 이익을 보지 못했지만 갈아타기를 한 30평대 아파트는 사고 나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요. C는 은퇴해서 소득이 없어지면 이 아파트를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C는 흔히 말하는 꼭지에 집을 사고 10년간 물렸습니다. C가 집을 샀던 시기에는 그 지역이 대단히 각광받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강남과 가깝고 교통이 편했을 뿐이죠. C는 미혼이기 때문에 학구는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교통만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교통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10년을 물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건 C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입지가 좋다면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A, B, C 3명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과 막대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의 실패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실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과거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거의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닌 셈이죠. 게다가 돈을 벌려면 무조건 시장에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계속 지켜본다면 만회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